네. 야, 이거 굉장히 멋있으신 분이. 예, 그 전미전에 하실 때 오늘 여성 구독자가 좀 많이 늘 것 같은 날. 뭐 운동을 좀 평소에 좀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운동은 좀 많이 좋아합니다. 차보다 갑자기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는데 어떤 운동을 좀 많이 하시나요? 이제 네. 헬스를 많이 하고 이제 제 직업이 보디빌더는 아니지만 이제 보디빌딩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식으로. 혹시 차 리뷰하기 전에 식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가볍게 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침에 닭가슴살, 김치, 현미 한 스푼. 아침이랑 저녁은 그렇게 거의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점심은 이제 일반식 이제 회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반식으로 먹긴 한데 이제 많이는 안 먹습니다. 이제 밥을 좀 덜어 먹던가 그냥 그런 식으로만 가려고 있습니다. 술은요? 술은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술 마시면 살이 좀 찐다 빠진다 안 찐다 이런 게 인식이 있는데 뭐가 맞나요? 술은 사실 살이 안 쪄요. 술은 살이 안 찌고 같이 먹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살이 찌겠죠. 알겠습니다. 차보다 갑자기 계속 사람에 관심이 생기는데 네, 오늘 이 정말 멋진 그 차주분과 이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인 나이 그리고 거주지 가족관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시 부평에 거주하고 있고요. 나이는 32살입니다. 가족관계는 결혼은 했지만 아기는 없습니다. 지금 보는 이 차 이제 지프 랭글러 맞죠? 이 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1941년도부터 이제 시행된 지프 그 랭글러 차량으로서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게 랭글러는 오버랜드, 루비콘이 있는데 랭글러 하면 오프로드인데 저는 오프로드는 그렇게 막 엄청 선호하는 게 아니라서 이왕이면 좀 도심에도 나온 온로드용 오버랜드를 택하다 보니까 이 차를 선택하게 됐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량은 2000cc 정도 되고요. 이제 토크나 출력은 그 이제 배기량은 낮지만 생각보다 많이 높은 차량입니다. 네, 그 출고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거의 딱 한 달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거의 한 달 딱 되는 날이구나. 한 달 하고 한 일주일 더. 랭글러 이제 컬러가 이제 화이트 컬러잖아요. 화이트 컬러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은 사하라 베이지색을 사고 싶었는데 베이지 색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이제 밝은 색깔인 흰색으로 이제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좀 화이트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사실 제가 검은 차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아까 요새 블랙이 또 그렇지만 만족감은 사실은 랭글러 자체가 너무 다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서 근데 이제 제 생각은 흰색이 제일 예뻐서 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한 달 동안 총 몇 킬로 정도 타셨어요? 지금 이제 1500km 정도 탔습니다. 연비는 어떻게 되시죠? 연비가 도심에서는 7, 8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고속도로에서는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맨 처음 차는 그랜저고 바로 전 차는 말리부였는데 말리부가 1500cc였어요. 터보. 그게 요즘 기준으로 한 달 전에 출퇴근용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35,000원? 그래서 연비는 생각보다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전에 말리부 이제 타셨다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랜저 타셨는데 이 세단에서 이 지프와 같은 SUV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 드림카는 지바겐인데 그나마 이게 현실적인 드림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지금 만족도가 솔직히 너무 좋습니다. 가장 좀 마음에 드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감성이죠. 아마 다 똑같은 말씀하실 텐데 감성이죠.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차 디자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하나만 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딱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바로 옆모습도 아니고 바로 앞모습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쭉 길면서 쭉 시원하게 딱 가는 거, 저는 그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럼 약간 이거는 좀 아쉽다, 의외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디자인은 사실 딱히 없어요. 디자인은 딱히 없는데 그리고 또 랭글러 하면 이 트렁크 되게 궁금한데 좀 어떠세요? 실제 써보시니까? 트렁크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열고 그냥 바로 이렇게 눈높이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이제 높고 이제 바로 이렇게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편한 것 같아요. 되게 편해 보였어요 지금 하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그냥 이것도 최근에 설치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설치하신 거예요? 예, 선반. 랭글러 어. 선반. 와이프랑 같이 했어요. 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 거죠. 예, 알리에서. 아, 좀 신기하다 이거. 그리고 전체적인 좀 공간감은 좀 어떠세요? 트렁크요? 예. 조금만 더 차가 이렇게 길었으면 15cm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엄청 넓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차의 그 장점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보통 차를 구매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해서 감성만으로는 타기 쉬운 차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시승해 보시면 안다고. 이 특유의 투박함이랑 이제 묵직하고 그다음에 감성이라든가 디자인 자체는 그냥 디자인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때 이 차 사시기 전에 같이 네. 보던 차들이 좀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X6 조금 더 무리해서 있었고 GV70, 80 있었고 GLC, 뭐 GLE 그러니까 조금 더 오버를 해서 근데 변하지 않는 디자인은 사실 저는 좀 선호해가지고 랭글러 자체가 원래부터 좀 봐왔지만 디자인도 오래 쭉 가는 스타일이고 잘 변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힘이 되게 좋아요. 네. 힘이 되게 좋고. 네. 네. 그리고 이 차 이제 고를 때 아내분의 반응도 분명히 중요했을 텐데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벤츠나 이제 BMW, GV70도 좀 권유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아내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로 패션이라든가 취미로 그냥 제 블로그도 하고 차량 같은 것도 이제 블로그 하면서 예쁘게 블로그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랭글러 한번 사진 보여줬더니 랭글러 그러면 한번 보자 시승해가지고 시승도 같이 했거든요. 승차감은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안 좋진 않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그냥 일반 SUV랑 비슷하니까 확실히 세단보다는 승차감이 떨어지죠.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 그 주행 부분에 대해서 장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에서의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좀 현실적으로 와닿게 말리부랑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일단 이제 말리부 같은 경우는 세단이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야가 특히 사각지대가 진짜 많이 안 보여요. 그리고 차가 누워 있으니까 이제 랭글러 특성상 차체도 높고 그리고 시야가 되게 잘 보여요. 차량 성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월등하죠. 워낙 힘도 좋고 제가 최근에 길을 한번 강화도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공사 중인 도로를 갔는데 본의 아니게 오프로드를 하면서 야 내가 만약에 여기 말리부 끌고 왔다면 보험사 부르고 차 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야 확실히 랭글러는 일기예보를 보지 않는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길이 망하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죠. 사실 제가 미국 차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제 누누이 이제 미국 차 오너분들 만날 때마다 지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소재나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소재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재는 가죽을 많이 잘 끌어다 쓴 것 같은데 이런데 보면 약간 조금 가죽처럼 보이게 플라스틱을 섞어서 한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완전 그냥 천 같은 거 쓰고 이것도 저희 누나가 탔는데 무슨 스티로폼 갖다 붙인 것 같다고 뭐 공간은 사실 좋아요. 너무 넓고 차에서 이제 차박까지는 안 하고 차에서 가끔 자는데 정말 좋은데 거의 뭐 2열은 조금 힘들어요 많이. 어떤 부분이 힘든 말씀이시죠?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특히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클라이닝을 알아봤는데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뒷좌석이 3도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납 공간 좀 어떻게 보세요? 수납 공간이요? 수납 공간은 여기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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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막 이렇게 빵 들어가. 그래서 사실 조금 그렇게 좋진 않다 수납 공간은. 여기 있는 그 전체적인 옵션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버랜드는 사실 풀옵션 나오거든요. 열선 시트가 1열에만 있고 2열 없어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1열에 통풍 시트도 없나요? 둘 다 없습니다. 이게 저같이 더운 많이 타면서 지금도 살짝 쌀쌀하지만 반팔 입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더운 많이 타는데 통풍 시트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정도는 견뎌야죠. 랭글러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여기 주행하면서 이제 얘기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 차랑 좀 어울린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와이프도 이제 저랑 많이 어울린다고, 저희 누나들도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제 그 승차감에 대해서 일단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안 타신 분들은 대부분 랭글러 승차감이 많이 안 좋다고들 하세요. 근데 일반은 그냥 SUV고 엄청 안 좋다는 그 저도 편견이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승을 딱 해보니까 아 뭐 이 정도면 뭐 탈만 하겠다. 근데 세단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한 스포티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우리가 랭글러 하면 정말 그 터프하고 야 이거 어떻게 타냐 이런 이제 과거에 이제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SUV랑 거의 비슷하다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딱 제가 시승을 2번인가 3번 했거든요. 네. 와이프까지. 저 혼자 한 번, 와이프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정말 좋았어요. 아 이거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차 크기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도심에서 타기 이 차 사이즈는 좀 어떻게 보세요? 도심에서는 사실 딱 좋아요. 그러니까 주차할 때 좀 차가 길어서 불편하긴 한데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너무 크다? 예. 제 친구 중에 험머 타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양반이죠. 사실 험머는 거의 주차선 하나 먹고 들어가니까. 네. 예. 이게 혹시 뚜껑도 열고 한번 달려보신 적 있으세요? 열었다가 바로 비 와가지고 닫았습니다. 예. 지금 한번 예. 열어볼까요? 아 지금 이거 그 자동 딱 해서 어떻게 해야죠?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파워탑이 아니라 하드탑이라서 예. 이렇게 탁 그냥 하면 돼요. 아, 차장님 그 여기서 가장 이 차 타고 가장 멀리 가신 경험이 어디까지 가셨어요? 저는 강화도요. 그 이후로는 네. 아직까지는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일이 있었고 해가지고 네. 막 멀리 돌아다니진 않았습니다 사실. 한 왔다 갔다 한 150 정도만 그 정도만 했습니다. 그때 뭐 전체적인 가속에 대해서 뭐 장단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속 저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은 대답을 하시겠지만 랭글러는 사실 밟는 차량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100km 이상 잘 안 달리거든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도. 가속은 사실 그냥 그렇고 이제 특히 이제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조금 풍절음이 심하다? 그거는 조금 깜짝 놀랐죠 사실은. 왜냐면 시승할 때 고속도로는 잘 안 타니까. 그런 거 정도? 근데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운전석의 승차감이랑 보조석의 승차감이 좀 다르거든요. 네.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좀 승차감이 어떠셨다고 하신지. 1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장모님이 스포티지 타시는데 스포티지랑 비슷하다. 뭐 일반 SUV다. 근데 2열은 확실히 허리 아프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직각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이제 2열에 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달리는 거 괜찮은데 딱 제일 불편했다 이럴 때 같아요. 이제 술 마시고 다음날 뒤에 탔을 때 뭐 뭔가 이렇게 막 늘어지고 싶을 때 이렇게 직각으로 가면 약간 좀 뭐 그렇게 제외하고는 저는 뭐 그러니까 각도에 민감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뭐 괜찮네요. 저는 괜찮아요. 다만 약간 좀 오면서 좀 느낌이 있던 게 하체에 이제 진동이 조금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차 이제 성격이 좀 그러니까 맞아요. 타이어도 그렇고 그런 부분 빼고는 또 다 만족스럽네요. 마지막으로 이 차 구매 가격하고 가격 이제 프로모션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료도 좀 궁금하고요. 차값 같은 경우는 차 값만 했을 때는 제가 샀을 때는 6,090이었고요. 그 세금까지 하면 6,400 정도인가? 그 정도 받았고요. 이거는 130 정도. 130. 네, 130만 원. 약간 좀 높은 거 아닌가요? 높죠? 제가 말리부 탔을 때 조금 자차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랭글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거 있고 이건 하나 진짜 확실히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시승감. 뭐 시승감이 뭐 엄청 진짜 너무 안 좋다. 그게 저도 그게 고민이 가장 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승을 반드시 한 번만 해보셔라. 시승. 그러면 승차감은 모든 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도 경악했던 사건이 동영상을 봤죠. 그 충도 테스트. 네네. 1점 맞은 거. 그거는 오해라기보단
네. 차체가 높은 것들은 그 정도 각도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넘어갈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와이프 설득을 하느라 힘들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하냐 했더니, 근데 그 사고 영상을,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걸 보시고 안 산다? 그거는 각자만의 의견이긴 한데, 저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터지면 다치거나 하겠지만, 일단은 차체 높은 차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측면에서 박았을 때 굴러가는 거는 측면이, 그러니까 그 차체 높은 차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일단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도 생겼었지만 이거는 무조건 안전하게 정숙하게 운전을 해야겠다, 좀 예민하게 내가 이렇게 보면서 타야겠다 생각을 들었죠. 예, 이제 와이프랑도 그렇게 합의를 하고 안전운전이 최고다,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하라고 감사합니다. 아, 한번 다음에 캠핑장에 갔을 때 뭐 이 그 추억이 될 만한 또 영상을 또 이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